지난 2월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현 기준금리 3.5%에서 동결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 바로 요거겠죠. 이번처럼 급격한 그리고 꾸준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변동의 제1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금리가 동결됐다는 사실이 과거보다는 더 부동산에 크리티컬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월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오를 거다, 동결할 거다,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현 기준금리 3.5%에서 동결이 됐고요. 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 아니다, 동결되는 게 맞다, 그것도 아니다, 지금 힘드니까 오히려 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거시적이고 거창한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겠죠. 저희 지난 잠실임장 영상과 부동산 데드캣 바운스 관련된 인사이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최근 부동산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위기와 함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재료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저희 5분임장과 함께 왜 금리가 동결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아가서 저가, 중가, 고가주택들은 각각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래서 결국 무주택자, 애주택자, 다주택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금리를 동결해야만 했는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이유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고용 상황이 오히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연착륙을 의미하는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서 경기 침체가 아예 없는 노랜딩까지 대두되고 있죠. 게다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중국 경제 역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격적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에 눌렸던 소비가 폭발을 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 각계의 머니 무브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이번엔 우리나라의 경제 배경을 보면요, IT 경기 부진 심화, 수출 감소세 지속, 소비 회복 흐름 약화 등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상하는 등 국내 경제는 올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죠. 사실 금리라는 게 다주택자 투기꾼 때려잡자고 올리는 게 아니고 반대로 다주택자 투기꾼들 배불리려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돈의 흐름을 약간 조일 필요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돈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위에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과 중국은 인플레이션 정도, 경기 회복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밝은 면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면이 지배적이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되며 돈의 흐름이 원활치 않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결국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해 과한 긴축의 의지는 꺾었다고 해석해야겠죠. 물론 한은에서는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추후의 상황을 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정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요. 여기까지 왜 우리나라는 2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대내외 거시적 여건을 들어가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 바로 요거겠죠. 저희 5분임장이 제작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이에 맞물려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금리라는 게 부동산 상승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급격한 그리고 꾸준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변동의 제1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금리가 동결됐다는 사실이 과거보다는 더 부동산에 크리티컬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격히 오른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됐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예적금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모두 금융 지식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미술품이나 코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더라도 그건 일종의 투자죠. 부동산, 주식, 미술품, 코인 등의 돈을 묻어두는 것보다 은행 예적금이 안전하고 수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은행에 그 현금을 넣어두신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 은행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내립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시죠? 12월 예적금 증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고, 그 원인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시중은행은 당연하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도 3%대로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금리 동결의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예적금의 매력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 위험 자산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주식 등인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금리 동결을 외친 지금 이 시점이 금융적으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 임장 영상이나 인사이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현장은 이보다 먼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은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긴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니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즉 초금매나 금매가 일부 거칠 확률이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좀 더 훈풍이 부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5분 임장답게 좀 더 자세한 전망이 필요하겠죠. 저가, 중가, 고가주택이 각각 이 금리 동결에 어떤 입장이 될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소식은 중가주택, 즉 7억에서 9억 수준의 아파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현재 접수 중인 특보론, 특례 보금자리론과 맞물리면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고가주택에도 적용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중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이 적기 때문에 주목도가 그만큼 덜하다는 의미고요. 이런 중가주택은 지역적으로 보자면 서울의 중하급지, 수도권의 중상급지,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가 많이 해당될 겁니다. 즉 이 지역들에서 금리 동결과 관련된 파급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2억에서 4억 정도에 해당하는 저가주택들은 그 파급력이 약간은 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빌리는 돈 자체가 적다 하더라도 6%대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4%대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서민 생활 안정에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2억 대출받은 사람의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5억 대출받은 사람의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히 파급력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게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송도, 수원, 화성 등인 거고 지방에서는 세종 정도인 거죠. 생각해보시면 위 지역들의 가격대가 기가 막히게 중가주택이 많죠. 당연히 금리 때문만으로 위 지역들의 분위기가 괜찮아진 건 아니고 그동안 낙폭이 컸고 금매가 많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리가 동결됐으니 갑자기 대출 금리가 뚝뚝 떨어지며 상반기 안에 주담대 2%대가 등장하는 매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금리가 방향성이듯 부동산도 방향성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거대 항공모함에 비교를 하죠. 지금 그 항공모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향후 약간 더 오를 수는 있지만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확언은 못해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분들은 너무 겁내지 말고 가격이 적당하다면 금매라는 조건 하에 내 집 마련에 임장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R이 이미 목 끝까지 가득 찬 기대출자나 다주택자라면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 다행이다 라고 너무 안심하시기보다는 언제나 최악을 염두하고 플랜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